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이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 이하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등에게 위 주식 매도하고 자금을 일임하여 일임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2010년 5월 24일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중 51만 주를 매도하여 오던 피고인이 일임 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2010년 10월 28일경에서 11월 1일경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 주가 매도되는 사이 피고인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 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매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그와 같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섯째,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기사님, 제가 나중에 스크립트 드릴 테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 시세 조정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정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11월 1일 8만 주를 민모 씨, 김모 씨의 지시에 따라 블랙펄 대표 이모 씨에게 넘겨주었는데 통정 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대신증권에 있던 주식을 블랙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가보다 약 2억 5천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위 블록딜 매매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블랙펄이 시세 조정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 범행인 시세 조정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블랙펄이
시세 조정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정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시세 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블랙펄에 맡겼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인 매매를 종료하였고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2011년 3월 30일 23,000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투자증권 계좌 관련된 매매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타인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공소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증권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이고 피고인의 계좌 등이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된 것은 2010년 10월 28일경부터로 그 무렵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정 행위는 피고인의 계좌 등이 교부되어 1인 매매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주로 통정, 가장 매매였다는 점, 2011년 1월 13일경 피고인이 1인 매매를 위탁했던 상대방과 다투고 정산을 받은 이후로는 1인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이외에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나 그 운용 형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3월 30일경 이루어진 매수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1년 4개월가량 경과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스스로 현실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2011년 1월 13일경부터 2011년 3월 30일경 매수행위는 2011년 3월 30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각 2021년 1월 13일 및 2021년 3월 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족하고 주문에서는 무죄 표시를 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